정장님, 그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하고 나서 뭐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도 화제가 됐지만 또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뭐 골동품 이런 것들의 가치가 3조 원어치 이렇게 돼서 또 화제가 됐었죠.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게 언론에서 네.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소화 골동품 이런 시장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부쩍 커 있고 또 고액 자산가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 또 세금 회피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들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게 이제 다량을 매매해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게 돼 있고 또 물납도 가능하죠. 상속세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텐데 얼마 전에 국세 감사 상속세 징수 관련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면 이래요. 국세청장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소화 골동품 재산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제고 도입에 도입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평가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감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10년 동안 이 감정평가위원회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자, 화면 좀 더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국세청은 자료를 주지 않고 법사위에서 김성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거기 보면 지금 10개 정도를 골랐어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소화 골동품 중에서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가 소화나 골동품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평균액을 그 재산 가액으로 신고액으로 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순위 1번에 있는 거는 자그마치 1 감정 평가와 2 감정 평가가 735억이 차이가 나요. 그 밑에 뭐 8번만 봐도 이게 뭐 3천만 달러와 1천만 달러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이거 납세자가 상속인이 자기가 감정 평가인을 정하는 겁니까? 예, 그 감정평가위를 복수의 감정평가위를 정해서 이렇게 그 감정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뭐 전문가로서의 기준 같은 게 명확히 있어요? 법령에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소화 골동품 전문 감정 기관이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미술협회도 되고 무슨 대학 교수도 되고 무슨 화랑 뭐 대표도 되고 이게 그야말로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납세자가 자기가 2개의 감정평가 업체 또는 개인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산출의 평균을 신고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는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열어요? 10년 동안. 이거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얼마죠? 상세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만 낮춰도 50억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 감사원 지적받고 운영 규정 개선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특히 재벌이나 고액재산가가 이렇게 소화나 골동품을 대물림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 빤히 알 텐데 자기가 정해가지고 거기서 평균 낸다.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감정평가위원회 안 연다. 이게 세무당국이 제대로 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있고 이제 상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가세관청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신고 내용의 적정성은 검증을 아니, 하고 그 적정성을 두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으로
신고를 하면 그걸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도 보세요. 조금 아까 표에 보면 그 평균 얘기예요. 다. 거기서 수정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우리 국세청이 이거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위원님 말씀을 위임하여 제 감정평가 물론 심의위원회를 잘 미술품이나 이런 네. 것들이 시가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10배씩 차이 나거나 몇백억씩 차이 나는 거는 국세청이 들여다봐야죠. 안 그래요? 예, 위원님 그런데 그걸 안 말씀을 했다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거 반성해야 될 일이고,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경정이 5년 내 가능하죠. 이거 예, 잘못된 이거 경우에 전수조사해서 한번 경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문제가 크게 나온 거는 저희들 상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원 지적처럼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이렇게 허술했고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아주 고액의 이런 상속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경정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감정평가 심의위원회 유념하지 활성해서 말고 좀 그렇게 이거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시란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서민들의 재산도 아니고 대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액 재산가들이나 재벌들의 이런 상속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청장님 고액 저기 미술품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화면 한번 또 띄워요. 서식을 국세청이 변경을 했던데 과거에는 재산 코드에 이렇게 서화 골동품 미술품 같은 게 26번에 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이걸 바꿔가지고 기타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세권, 차량, 골프 회원권, 건설 기계, 사업용 재산, 금, 외화증권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 서화 골동품의 상징세 데이터 확보가 안 돼요. 왜 그랬어요? 이게 납세자 편의 어쩌고 저쩌고 뭐 기재부에서 규칙을 개정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누가 먼저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들여다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상속인이 총 얼만큼 상속을 받았는가 결정 세액만 나오지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한 데이터를 국회나 시민단체나 관련 기관이 받아볼 수가 없어요. 언론도.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합리화와 이게 간편화를 하는 건 좋은데 납세자한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런 서식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예, 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